자, 이어서 올 수능이 어땠는지, 앞으로 입시 전략은 또 어떻게 짜면 좋을지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교육부 출입하는 서연아 기자와 또 서울시 교육청 진학지도 지원단에 계신 대진고 안성환 선생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선생님, 일단 수능 출제 본부는 예년의 출제 기조를 유지하되 또 초고난도 문항 출제만은 자제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능이 수험생들에게 이번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은 이 학생들이 5번이나 학사 일정이 조정된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기특하기도 하지만 수능의 난이도하고 관계없이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자체적으로 난이도를 높인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큽니다. 예. 그래서 사실 난이도의 부분은 최상위권에 있어서 인문계의 어떤 상위 12개 대학, 자연계열은 의치를 포함해서 상위 6개 대학 정도가 난이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받게 되지만 물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난이도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하지만 실제로 주목해야 될 점은 학생들이 금년도에 응시율이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등급에 영향을 상당히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연아 기자,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로만 본다면 올해 전반적인 출제 경향 어땠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지난해 어려웠던 국어와 수학 나형은 다소 쉽게, 그리고 비교적 평이했던 수학 가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렵게 출제됐다는 분석입니다. 이 출제 본부로서는 이 불수능, 물수능 논란을 피하고 어느 정도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한 거죠. 다만 이 난이도와는 별개로 문항 분포 자체에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단순 지식보다는 통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려고 노력했다는 건데요. 이 국어는 우선 여러 지문을 통합해서 분석하는 능력을 보는 세트 문항, 올해에도 계속 출제를 많이 했고요. 예. 그 지문도 인문, 사회, 과학 다양하게 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분야의 수험생이 유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뒤집어서 말하면 그만큼 광범위한 분야에서 출제를 했다는 것이죠. 그 수학은 이런 흐름이 훨씬 뚜렷했는데요. 이 초고난도 문항은 오히려 다소 수월한 면이 있었는데 이 전체적인 난이도는 결코 쉽지가 않았다. 왜냐하면 중간 정도의 난이도가 굉장히 까다로웠다는 겁니다. 이런 문항들 특징이 이 공식만 외워서는 풀리지가 않고요. 이 교육 과정에 다 나와 있는 개념 같기는 한데 하나하나 정확히 알고 여러 가지를 통합해서 적용을 해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순 문제풀이만 반복해서는 해결이 어려웠을 것이고 이 모든 단원을 굉장히 고르게 또 꾸준히 우직하게 공부한 수험생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안성환 선생님께서는 영어 담당이신데요. 네. 올해 모의평가에서 상위권과 중하위권의 격차가 영어에서 참 많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만큼 이 난이도 조절이 어떻게 보면 중요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기조가 본 수능에서도 이어졌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난이도의 의미를 떠나서 학생들이 영어에 접근하는 어떤 사고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영어 독해라는 게 결국에 두 가지의 개념이거든요. 예. 하나는 전체적인 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독해력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외국어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해독 능력을 요구하게 되는데 네.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서 학생들이 원점수가 어떤 등급을 구별하게 되는 능력이 되거든요. 예컨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항상 90점을 넘고 그 가운데서 영어 읽기 능력만 갖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80점 중반 정도. 네. 그러지 않고 그 부분이 부족하면 3, 4등급대의 학생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쌓여있는 그 실력 자체가 수능 날짜라고 해서 갑자기 바뀌지는 않을 거고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보통 저희들도 이 정도 난이도의 상황이면 한 6 내지 7% 정도대의 1등급 범위를 갖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아마 교과 전형을 지원한 학생들이 주로 3등급대 정도는 받아야 최저를 채울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염려가 사실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영어의 절대평가화가 얼마나 또 영향을 미칠지가 궁금한데 영어 과목의 국어, 수학 못지않게 실제로 대입에도 큰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웬관이 보편적으로 자연계열에서 그 1등급이냐 2등급이냐를 영어에서 받는 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친구들이 의치계열을 지원한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전형이고요. 그리고 3등급이냐 4등급이냐를 가지고서 그 구별하게 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교과 전형을 지원하게 되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의 교과 전형을 준비하게 된 그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위 2로 가거나 3위 4로 가게 되면 그만큼 데미지를 크게 입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 저희가 대화를 나누던 중에 교육부에서 이제 3교시 영어 과목 시험지와 출제 유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서연아 기자, 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지금 한창 이 현장 교사 이 검토단의 브리핑이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좀 아직은 지금 준비 단계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일단 이 출제본부 오전에 했던 이 출제본부 위원장의 이제 발언에 따르면은 전반적으로 무슨 과목이든지 좀 어렵지 않게 출제를 하려고 유지를 했다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지금 브리핑 소식이 실시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예, 5시 15분 기준으로 현재 들어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영어 영역 지금 이 출제 경향과 난이도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 전체적인 난이도는 지난 9월 모의 평가보다는 쉬웠고 작년 수능과 조금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지난해 수능 1등급이 7.4%였고 올 9월 모의 평가는 다소 좀 어려워서 5.8% 정도 나왔는데요. 이 중간 수준을 유지하거나 약 7% 정도대에서 이제 1등급 분포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출제 유형도 전반적으로 좀 예년 기출 문제 유형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EBS 연계율도 70%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지금 현재 여기 계시니까 네. 아직 전체 시험지를 좀 살펴보실 그런 시간은 없었겠지만 네. 이렇게 단언하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들으신 정보만을 전제로 한다면 영어에 대해서 어떻게 절대평가 좀 총평을 할 수 있을까요? 작년에도 이 포인트가 가장 어려운 질문이었는데요. 학생들이 사실은 7문제를 가지고서 변별을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 7문제의 성격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실제로 그 작년보다 어렵다, 9월보다 쉬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징하는 의미를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얘기냐면 그 7문제가 빈칸이나 순서나 아니면 어휘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들이 정확한 독해나 개요를 이해하지 못하면 접근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그러면 30%대의 어려운 문제가 많아지든 40%대의 애매한 문제가 많아지든 그 정도의 수준의 차이이기 때문에 저도 아까 그 브리핑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 정도 되면 보통 한 6 내지 7 정도의 1등급 비율이 나오는 게 정상적일 것 같고요.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3등급과 4등급 사이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과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최저를 충족하기 위해서라도 3, 4등급 대 학생들이 체감상으로 얼마만큼 좀 더 쉽게 느꼈을까가 문제일 건데 예. 만약에 9월보다 쉬웠다라고 하더라도 통상 지금까지 뭐 16 내지 20%를 왔다 갔다 했던 3, 4월 비율이 크게 바뀔 거라고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네, 뭐 예년의 난이도와 비슷할 것 네. 같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올해 코로나 사태로 시험장 환경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결시율이 높아질 거란 전망이 우세했었는데 뭐 방금 중계차 연결해서도 그렇고요. 실제로도 높았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어제 예비 소식 끝나고 난 이후로도요, 414명의 수험생이 이제 의심 증상을 보여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도 밤 사이에 5명이 더 나왔습니다. 인천의 이 한 수험생은 오늘 자정에서의 확진 판정을 받고 새벽 2시에 부랴부랴 병원으로 옮겨져서 좀 시험을 치르기도 했는데요. 정말 당황스러웠겠지만 다행히도 시험은 끝까지 무사히 마쳤다고 합니다. 네. 이 전국적으로는 확진 수험생이 최종적으로 41명, 자가격리 수험생이 456명 나왔습니다. 모두 굉장히 힘든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시험을 치러냈습니다. 반면에 고사장 감염이 걱정돼서 시험을 포기한 학생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 결시율이 전국 집계 13.2%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예, 이번 수능 응시 인원 자체도 굉장히 좀 적었는데 결실이 네. 올라가다 보니까요. 이것은 같은 점수를 받아도 어떤 상대적인 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채점한 뒤에도 일희일비하지 말고 끝까지 남은 일정 꼼꼼히 임해야겠습니다. 네, 그렇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수험생 일부는 집에 벌써 도착을 했을 테고 또 가채점도 조금씩 시작을 하고 있을 텐데 채점 뒤에 이제 남은 일정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입시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항상 학생들한테 하는 이야기지만 제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수능의 정시 성적표는 12월 23일이 지나가야 확정이 되니까 그 전에는 반드시 수시에만 아까 서 기자님 말씀대로 집중을 하길 바라고 논술이 됐건 면접이 됐건 적성이 됐건 최저를 못 채워서 포기를 하기보단 한 번 보는 것보단 2번 보는 게 더 낫거든요. 그러니까 연습 삼아서라도 꼭 지금 현재 수시에 지원했던 대학에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달려가 보는 그런 멋진 수험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원래 예년에는 뭐 좀 수능 끝났으니까 좀 쉬어라 이런 얘기 많이 할 텐데 네. 올해만큼은 좀 남은 일정에 집중을 하면서 컨디션 관리 잘했으면 좋겠네요. 예, 두 분 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